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도와드리는 뉴스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좀 급하게 IBK 투자증권 면접 가이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최근에 거의 은행은 거의 다 끝났고, 국민은행 빼고, 농협은행, 국민은행 빼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증권사도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IBK 투자증권이랑 우리투자증권 이 아직 시험이 남아 있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까지 합격한 게 없으신 분들은 증권사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없으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11월 26일 다음 주 지금 이게 11월 20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26일 날 화요일이죠. 맞나? 잠깐만요. 네, 26일 화요일부터 1박 2일 동안 면접을 합니다. 요즘 학생 면접을 하는 데가 많지가 않은데 굳이 학생 면접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코칭 요청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면접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안 나와 있다고 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바쁜 와중에도 이 면접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삼성증권 출신이고요. PB 출신입니다. 2020년에 입사를 했었고 4년 정도 다니다가 지난 2월에 퇴사를 했고요. 지금은 금융권 취업준비생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QR 스캔 하시면 제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테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이 오른쪽 상단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스캔하면 이렇게 뜹니다. 저는 승보랑 크몬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첨삭부터 뭐 필기, NCS죠. 그리고 면접, 실무 면접, 임원 면접까지 금융권이면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고 은행이든 증권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코칭을 받는 분들이 이제 자소서 첨삭 단계에서부터 받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면접 단계에서 합류하신 분도 있는데, 은행이랑 뭐 증권사 대다수가 합격을 했어요. 거의 다 합격을 했고, 1차 면접에서. 이제 최종 면접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표가 났기 때문에 합격을 이미 최종 합격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취준생분들끼리 뭐 스터디 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지원자들끼리 모여서 준비를 해봤자 저는 별로 도움될 게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 되겠지만 도움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는 게 면접 대비를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1차 면접에서 제 코칭 받고 떨어진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98% 정도 돼요. 합격률이. 그래서 이렇게 은행도 합격하고 있고 합격했고 지금 이분들 이제 최종 면접까지 받고 이제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뭐 최종도 합격을 하겠죠 아마. 그래서 이렇게 면접 스터디 1대1도 하고 이렇게 다대일도 합니다. 뭐 필요한 경우에는 다대일도 하고 뭐 1대1도 하고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 최종 발표 대기 중이고 국민은행 아직 최종 면접 하나 남아 있고 신한투자증권도 신한금융투자가 아니라 신한투자증권도 최종 면접 앞두고 있고 삼성증권도 제가 도와드렸었는데 최종 발표 대기 중이고 삼성증권 PT 면접은 참고로 제가 거의 똑같이 냈어요. 사전에 이제 예상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거의 똑같이 냈습니다. 똑같이 나왔다고 해서 PT 면접을 잘 보셨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투자증권 이 영상을 찍는 우리투자증권 다음 주 화요일부터 1박 2일 1차 면접하고 우리투자증권은 지금 서류가 접수 중입니다. 이제 한 12월 중순쯤에 면접을 하겠죠. 자, 본격적으로 IBK 투자증권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나 안내를 드릴게요. 저도 요 IBK 투자증권이 합격 면접을 한 지가 지금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에 100% 확실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보기 드물죠. 1박 2일. 굳이 1박 2일을 합숙까지 하면서 기업 은행도 아니고 투자증권인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취준생 입장에선 하나하나가 간절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11월 26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7시 반에 여의도 본사에서 집합을 한 다음에 충주 IBK 기업은행 연수원에서 1박 2일 합숙으로 면접이 진행되고요. 참고로 IBK 기업은행은 합숙 면접이 종종 있는데 IBK 기업은행 합숙 면접이 을 보면 아마 IBK 투자증권이 어떻게 합숙 면접이 진행되는지 대략 비슷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에서는 일단 첫째 날에는 OT,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그러니까 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팀원들과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그 다음에 이제 두 차례의 팀 미션이 수행됐고요. 그 다음에 직무 PT 면접.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뭐 더 IBK 나이시라고 뭐 이런 식사와 함께 뭐 사교적인 활동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날에 이제 자수 기반 직무 인성 면접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롤플레잉 또는 세일즈가 진행이 됐고 토론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은행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은 크게 PT, 세일즈, 토론 그리고 자수서 기반 이렇게 네 가지가 구성이 되는데 사실 IBK는 1박 2일 동안 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팀 미션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팀 미션은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합격 여부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메인으로 보는 PT, 세일즈 그리고 토론도 별로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고요. PT, 세일즈 그리고 자소서 기반 심층 면접
요 세 가지가 메인이 될 겁니다. IBK 투자증권도. 그래서 IBK 투자증권이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냐? 그러면 IBK 기업은행처럼 팀 미션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이 지원자의 조직 적합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검증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나 개인 PT 면접 그리고 팀 PT 면접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여기서는 직무 적합성 그러니까 PB로서 이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들어갈 거고요. 토론은 이제 뭐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토론은 조직 적합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인지 팀 미션과 마찬가지로 토론에서도 조직 적합성을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 롤플레이나 세일즈에선 직무 적합성이에요. PB는 고객을 상담하고 고객에게 상품을 팔거나 주식을 추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일즈랑 롤플레이 면접을 통해서 이 지원자의 영업력이나 아니면 직무 지식 수준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소서 기반 신청 인터뷰, 직무나 인성, 뭐 가치관 이런 것도 검증을 하고 기업 적합성, 그러니까 IBK 투자증권에 왜 지원했고 로열티가 있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은행 면접이랑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내용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과 증권사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영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참고로 하셔야 될 게 증권사 리테일, 그러니까 PB죠. 의 주요 KPI는 이 세 가지입니다. 해외 자산, 채권, 연금인데 최근에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해외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 증권사의 주요 KPI 중 하나는 해외 자산, 특히 해외 주식, 자산 그리고 고객 수가 주요 KPI 중 하나고요. 그다음 최근에 연준이 두 차례 이제 기준금리 인하했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 금리 인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채권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 또한 주요 KPI 요소 중 하나고요. 연금 얼마 전에 이제 지난달에 퇴직연금 IRP 실물 이전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이 됐죠. 실물 이전 제도가 뭔지는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는 안 드릴 거예요. PB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최근에 온갖 금융권 이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죠. 뭐 라디오를 차 타고 가면 라디오를 들을 때가 있는데 뭐 시도 때도 없이 광고가 계속 나와요. 뭐 은행이고 증권이고 뭐 어디든지 퇴직연금 갈아타라고 아주 혈안이 돼 있는데 그만큼 이 퇴직연금 시장이 앞으로 성장성도 높고 돈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물 이전으로 인해서 금융권 경쟁사별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KPI 중 하나는 지금 연금 그래서 해외 주식, 채권, 연금 요 세 가지가 주요 KPI다라는 점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구성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첫 번째는 직무 PT 면접이에요. 이 순서는 아마 현장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내용 구성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직무 PT 면접은 직무 PT,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이 사람의 이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거를 하려면 준비를 하려면 증권사 PB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증권사 PB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그러니까 자본시장, 주식시장이죠. 채권시장도 될 거고 자본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 PB의 메인 역할입니다. 그러면 고객에게 현재 시장은 어떻고 앞으로 시장은 어떨 것 같고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 중에 어디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섹터에 어떤 기업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PB가 고객한테 이제 투자 제안을 하는데 투자 설명을 하는데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이게 곧 PB의 전문성이죠. 이걸 알려면 매크로, 산업, 기업 순서로 탑다운 방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본인만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고객에게 어느 고객이 당장 와도 어, 이렇게 투자하셔라 라고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요걸 포트폴리오 구축하려면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현재 글로벌 경제와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지 뭐 미국이 좋을지 한국이 좋을지 아시아가 좋을지 요런 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또 주력 섹터, 주력 산업이 약간씩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랑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요렇게 있죠. 미국은 반도체 AI, 전기차 테슬라 같은 게 있고 중국은 전기차 BYD 뭐 이렇게 조금씩은 다릅니다. 공통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국가별로 이제 어떤 산업이 유망한가 에 대한 의견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섹터가 정해지면 그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고를지, 어떤 종목이 가장 투자하기 좋을지에 대한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고객에게 깔끔하게 추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무 PT 면접에서 중요한 건 매크로와 산업, 기업을 탑다운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핵심입니다. PT 면접에서. 이게 증권사 PB가 갖춰야 될 역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상 문제를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거 원래 면접 코칭 받는 분들 유료로 드리는 문제들인데 제가 또 홍익인간 정신으로 공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에요. 뭐 예를 들면 삼성증권에서 실제 이렇게 나왔는데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있는데 많이 손실이 나 있는 상태예요. 이 손실을 손절을 시키고 어떻게 다른 자산으로 리밸런싱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죠. 국내 주식 손실 고객의 해외 주식 투자 유도. 이런 걸 왜 하냐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증권사 주요 KPI 말씀드렸죠. PT 면접의 주제 또한 증권사 주요 KPI의 이 카테고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PB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될 경험하게 될 업무 중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RP. 제가 IRP 최근에 핫하다고 했죠. 은행이든 증권사든 IRP 고객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은행에 있는 IRP를 증권사로 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지금 증권사들의 고민이 있고, IBK 투자증권 또한 이제 다른 은행에서 IBK 투자증권으로 IRP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직무 PT 면접 주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발표를 하실 때는 일단 탑다운으로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거시경제에 대한 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국가가 좋을지, 그리고 국가 내 어느 섹터가 좋을지에 대한 이제 섹터별로 제시를 해주시는 게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섹터가 정해졌으면, 국가와 섹터가 정해졌으면 그 섹터에 탑픽으로 꼽을 만한, 지금 살 만한, 추천할 만한 주식까지도 갖고 계셔야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는 제가 이 삼성증권 면접 대비 영상에서도 이제 보여드린 직무 PT 면접 예시문항인데,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A 고객은 현재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 손실을 보고 있다. 지점을 방문해서 담당 PB에게 리밸런싱을 요청했다. 당신이 담당 PB면 이 고객의 자산을 어떻게 리밸런싱 할 것인지 제시해라. 그리고 여기 밑에 조그맣게 연금계좌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연금계좌는 IRP죠. DC도 있긴 한데 개인연금은 IRP니까. 그래서 이렇게 A 고객의 포트폴리오 현황을 주고 각각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에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고객에게,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경제 상황과 어떤 섹터가 유명하고 어떤 기업이 좋다라는 개인적인 뷰가 있어야 이 고객에게 설득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고객들은 손절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강력한 이유가 아니면, 강력하게 설득을 하지 않으면 보통은 손실 상태로 그냥 기다립니다. 근데 PB라면 고객의 손실을 적정한 수준에서 끊고, 그리고 다른 주식을 추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첫 번째는 손절을 안 하게 냅두면 손실이 무한대로 확대될 마이너스 100%까지도 확대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리밸런싱을 통해서 고객이 새롭게 기존 주식을 팔고 새로운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PB한테 필요한 역량 중 하나는 손실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매도시키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리밸런싱하는 역량이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최근 이슈, 지금 트럼프가 당선됐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런 영향들이 단기적인 영향일지 아니면 장기적인 영향일지에 대한 본인만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경제 상황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왼쪽은 이제 미국채 30년물 금리 차트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최소한 1% 이상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30년물 장기채 금리가 한 4.5% 정도 되는데 한 3.5%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기엔 좀 한계가 있고,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보세요. 이런 포트폴리오 어떻게 수립해야 되고 경제 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PB 입장에서 어떤 뷰를 갖고 가는 게 면접에서 유리할지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저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찾아오세요. 어쨌든 저는 앞으로 금리가 추가 하락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연준도 두 차례이나 했죠. 4년 반 만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금리가 더 떨어질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에는 유리하겠죠. 투자에는 유리하겠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상황 내년에 좋다. 금리 인하 국면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시장, 특히 주식 시장, 채권, 부동산 다 긍정적일 거다라는 의견을 먼저 제시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국가에 투자해야 되냐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고객이. 그러면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근거는 보통 리포트를 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데, 제가 리포트 하나하나를 다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미나이, GPT 말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내년 경제 성장률이 좋을 국가가 어느 국가냐, 세 개를 골라라 했는데, 미국, 한국, 중국 중에 중국이 내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 같고,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 근거는 IMF랑 OECD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국,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 순서로 경제 성장률이 높을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지금 다 미국만 찾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이럴 때 국내 주식을 사야 된다고 고객한테 말을 할 거야. 왜냐? 어, 대다수가 하는 방향이 맞다면 대다수가 부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대다수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가 하는 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미국이 계속 오르고 있긴 하지만 신규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나는 내가 PB라면, 내가 지금 현직 PB라면, 영업점이 있다면 내 고객들한테는 삼성전자와 국내 주식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추천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국가에 대한 뷰도 성립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 국가별로 또 예상 EPS 증가율, EPS가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증권사 PB 지원할 거면 EPS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재미나이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나 전기차,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섹터로 일단은 압축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 섹터가 정해졌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고를 건지까지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년 EPS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알려줘. 어디에서?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에서 했더니 제미나이는 자료들을 검토하고 한 결과 반도체는 엔비디아, 2차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바이오는 셀트리온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실제로 이 종목들은 PB로서, 그리고 PB로서 고객에게 추천할 만한 종목들이고 대형주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어요. 요거는 현직자라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엔비디아,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으로 1대1대1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도 요걸 갖다 주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트럼프 되고 나서 조금 반등하긴 했는데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부담스러운 가격 수준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편입할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되냐 하면, 예를 들면 채권형 60%, 그리고 주식형 40%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주식형 안에서 뭐 ETF나 펀드를 편입할 수 있겠지만 개별 주식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미국 주식의 엔비디아, 그리고 국내 주식의 LG에너지솔루션과 셀트리온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라고 제시해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PT 면접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탑다운으로. 중요한 건 탑다운이에요. 자, 그 다음 세일즈 면접입니다. 세일즈나 롤플레잉. 은행 면접 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 상품, 그 은행이나 뭐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이 지원자가 PB가 되면 고객에게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를, 그 영업력을 보는 거죠. 뭐 상품 제안 능력 또는 영업력을 보기 위한 이제 목적이고요. 세일즈는. PB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에게 자본시장에서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정보 전달을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역할이. 그러면 영업점 내방 고객이 왔으면, 실제로 처음 보는 고객이 왔어. 그럼 상담을 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투자 스타일을 갖고 있고, 뭐 해외 주식을 좋아하는지 국내 주식 좋아하는지, 뭐 아니면 ELS 같은 상품을 좋아하시는 분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적합한 현재 시장 상황에 걸맞는 투자 상품을 추천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PB가 추천할 수 있는 상품들은 크게 이제 개별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이 있고요. 해외 주식은 주로 미국이나 중국 주식을 많이 다룰 거예요. PB가 되면. 그리고 채권도 할 수 있고요. 채권도 채권형 펀드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생채권, 알채권으로 이제 가입,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는 많이 아시죠? 그리고 ELS, ELB. ELB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 영상에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ELB는 이제 원금 보존 추구형으로, 원금 보존형으로 90%는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이제 주식 연계 벤치마크를 추종하게 설계를 한 다음에 이 채권 만기 때 원금 이 90% 투자한 게 100%될 때까지 투자를 하고, 이제 그걸로 원금을 확보하고 나머지 10%는 투자한 거는 추가 수익률, 그러니까 알파를 창출할 수 있게 설계해 놓은 원금 보존 추구형 상품입니다. ELS는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요 KPI 중 하나가 연금이라고 그랬죠. IRP. IRP 어떻게 운영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고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B는 크게 이 주식, 채권, 그리고 상품, 연금 이렇게 네 가지를 수단으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 예시인데요. 이것도 제가 이 IBK 투자증권 면접 대비 하시는 분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여러 질문 중 하나인데, 여러 문제 중 하나인데, 은행 IRP 보유 고객이 있는데 이 IBK 투자증권으로 어떻게 유치할 건지 세일을 해봐라. 고객 상황이 주어지고, 뭐 입사 5년차 A 고객 34살이고요. 다른 은행에 IRP 3천만 원 갖고 있는데, 근데 수익률이 2, 3%대밖에 안 돼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테슬라가 급등하는 걸 보면서 해외 주식형 그 ETF나 펀드로 IRP 운용했으면 지금 한 10%에서 20%는 먹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을 거고, 근데 은행에서 취급하는 IRP 편입 가능 상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증권사로 이제 IRP 실물 이전을 하고 싶다. 이런 상황에 고객한테 당신이 PB라면 어떻게 이 다른 은행에 있는 IRP를 IBK 투자증권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냐? 라고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세일즈고 실제로 은행, 증권사에서 영업점에서 발생할 만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일즈를 해보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세일즈 면접의 핵심은 이 고객 상황을 먼저 분석하는 거예요. 고객 성향이 만약에 뭐 저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싫어하는 고객인데
이 사람한테 ELS나 해외 주식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추천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상황을 먼저 분석해야 되는데, 고객 상황은 일단 투자 성향을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거 선호하시는지, 주식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채권 좋아하시는지, 국내 주식 좋아하시는지, 미국 주식 좋아하시는지, 이런 정보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타 금융기관, 은행이나 다른 증권사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까지도 파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 알아야 그걸 다 IBK 투자증권으로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전 조사부터 먼저 진행하셔라. 이런 사전 정보들은 문제에 주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롤플레잉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면접관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면접관이 고객이 될 텐데, 고객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질의 Q&A 형식으로 이제 이 고객의 이 재무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 상황 파악이 됐으면 이제 뭐 해외 주식을 추천하거나 국내 주식 추천하거나 아니면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ELS를 판매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요 세일즈 역량에 가장 중요한 건 크로스셀과 업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ELS 판매해라, 문제에서 ELS 판매하세요 했는데 ELS뿐만 아니라 이 고객이 해외 주식 투자까지도 하게 해. 이런 게 크로스셀링인데, 이렇게 크로스셀링을 하면 당연히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 실제로 PB라면, 그리고 PB가 아니더라도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크로스셀까지 할 수 있어야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추천하는 상품이 이 고객의 성향에 맞는지, 만약에 고객이 저희형 추구형인데 해외 주식을 추천한다 그러면 못해요. 법적으로 원래 자본시장법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객 투자 성향을 다시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의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토론 면접이에요. 토론 면접은 사실 면접의 당락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같이 일하기 힘들 만한 사람이다. 뭐 예를 들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만 너무 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하기 싫겠죠. 이 체험 과정은 신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 토론 면접의 목적은 이 지원자가 신입으로서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한 다음에 이 동료들한테 어떻게 대할까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면접관들이 토론 면접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토론 면접에서는 신입답게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주의하실 점이 토론 면접을 하다 보면 보통 찬반이 나뉘는 경우가 많은데, 찬반이 나뉘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반박을 듣고 그걸 재반박하는 과정에서 어 약간 그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싸우거나 종종 있어요. 아직도 최근에도 제 신한은행인가 뭐 어디 다른 은행에 토론 면접 보는데 누가 싸웠대요. 싸우면 무조건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토론 면접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토론을 할 때 상대가, 나랑 의견이 다른 상대가 내가 맞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친절하게 응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토론 면접은 네거티브 셀렉션이기 때문에 뽑지 말아야 될 사람을 거르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잘 하려고 노력을 안 하셔도, 평균적인 모습만 보여주셔도 합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토론 면접에서 굳이 쉽게 말하면 나대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그냥 남들만큼의 발언만 하고 남들만큼의 의견만 제시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토론 면접이 합격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합격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지만 탈락의 결정적인 요인은 될 수 있기 때문에, 토론 면접할 때 절대 화내거나 뭐 감정이 격해져서 막말하거나 이러면 무조건 탈락하니까 조심하세요. 항상 상대는 나의 고객 또는 나의 선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토론 면접 합격을 위한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문제가 나올 법하냐. 최근 1년 동안 이제 토론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제가 뽑아 왔고요. 요거는 이제 뭐 영상 멈추고 쓰셔서 뭐 퍼가셔도 되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요런 주제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쳐 놓은 부분들은 특히 이제 금융 관련된, 경제나 금융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요거 이제 면접 코칭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하고 찬성 측 입장과 반대 측 입장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는데, 이 영상에서는 이제 시간상 한계로 다 알려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IBK 투자증권 토론 면접은 일반 시사, 경제, 금융 관련된 거 또는 IBK 투자증권 현안 관련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출제 가능한데, 어떤 문제가 나오든 더 중요한 건 선락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소서 기반 직무인사 면접,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으로 하는 그 자소서 면접이죠. 자, 제가 요걸 안 바꿨네. 죄송해요. 요거다. 자, 자소서 직무인사 면접에서 결국엔 이 채용 과정의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5가지 합격 5개명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다뤘던 내용들인데,
이 5가지를 만족시키셔야 합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필요의 개명. 왜 우리 회사가 당신을 채용해야 되냐?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길래 우리가 왜 당신 채용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는 거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무 적합성. 당연히 해당 직무에 대한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이 중요하고, 그리고 본인은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걸 증명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직 적합성. 당신이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인지. 회사원은 혼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선배나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제 협업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인가라는 거, 라는 걸 파악하는 게 조직 적합성이고요. 그리고 기업 적합성은 이 지원자가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도 지원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우리 IBK 투자증권에 지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대표적인 기업 적합성 질문이고, 지원 동기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기업 적합성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있고, 우리 회사 입사한 다음에도 퇴사하지 않을 사람인가 라는 걸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당연히 신입 뽑아놨는데 뭐 1년도 안 돼서 퇴사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기 때문에 오래 다닐 사람을 뽑겠죠. 이 오래 다닐 사람을 어떻게 뽑냐면 우리 기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우리 기업의 장점이 뭐고, 우리 기업의 어떤 점이 좋아서 입사를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우리 기업에 대한 IBK 투자증권에 대한 로열티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입장벽인데, 다른 지원자들과 비슷비슷하면 당신이 합격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되는 나만의 강점, 경쟁력이 무언지를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계명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최종까지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면접에서 나올 질문들은 이 5가지 계명 안에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런 걸 지금 방금 5가지를 실제 예시로 정리를 하면 왜 지원 동기, 그러니까 지원 동기죠. 왜 증권업이고 왜 PB가 되고 싶은가? 그리고 왜 하필 IBK 투자증권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PB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본인이 갖춘 경쟁력, 그리고 직무 역량은 뭐냐? 그리고 입사한 다음에 어떤 PB가 되고 싶냐?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할 것이냐? 또는 어떤 방식으로 고객의 자산을 이제 컨설팅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이 합격 5개명과 그 다음에 반드시 대답해야 될 질문들, 이 사실상 이 자소서 기반 직무 인성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고, 실제로 면접 가셔서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질문들이니까 최소한 요 질문들만큼이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외에도 준비하실 게 많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건 참고하시라고 넣어 놓은 건데, IBK 투자증권의 중점 추진 사업 과제랑 강점이 뭐냐 했을 때 요 3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IBK가 최근이 아니라 뭐 이거는 다른 금융권도 마찬가지긴 한데 디지털 강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탑재한 IBK 윙스라는 MTS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그러니까 앱이에요, 앱. 주식 거래할 수 있는 앱. 그래서 생성형 AI 탑재한 뭐 앱을 출시를 하면서 디지털 강화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IBK 투자증권은 IBK라는 이 그룹 자체는 이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책은행 IBK 기업은행이 사실상 그룹 안에서의 이 맏형 역할을 하고 있고, IBK 그룹 자체가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IBK 투자증권도 중소기업 이 지원 강화가 주요 중점 추진 사업 과제 중 하나고요. 실제로 IBK 투자증권의 강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중소기업 IPO의 최강자예요. 당연히 IBK 자체가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IBK 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 기업 고객을 메인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IBK 금융그룹의 시너지 강화라고 적혀 있는데, IBK 투자증권은 이 다른 이제 한쪽 빼고 다른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금융그룹 안에 있는 증권사들은 맏형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 약간 서자, 셋째, 넷째, 보통 금융지주사의 이제 사이즈별로 은행이 제일 크고, 그다음 보험사, 카드사, 그다음에 증권, 뭐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됩니다. 이 순위 기여도가요. 그렇기 때문에 IBK 투자증권은 맏형의 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 보면 IBK 투자증권 기업은행 이용 중견 중소기업 대상으로 IPO 설명회 개최한다. 요게 대표적으로 이제 IBK 기업은행과의 연계 영업 중 하나고, 어, IBK 자체가 그룹 자체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증권사 PB 면접 합격하기 위한 핵심은 PB에게 제일 중요한 역량이 뭐냐 물으시면 저는 영업력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PB는 고객에게 이제 자산 관리 그리고 투자 제한을 하지만 결국 투자 제한할 대상, 그러니까 자기 고객이 있어야만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자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업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PB는 결국 영업이고,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면접 과정에서 영업력도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영업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본인이 어떤 세일즈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세일즈를 해서 매출을 증가시켰다거나 또는 본인이 어떤 영업 활동을 해서 인턴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영업사원 인턴을 했는데 그때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부분으로 어필해 주셔도 되고요. 굳이 이런 걸 어필 안 해도 그 사람이 풍기는 이 매력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영업을 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풍겨주시는 게 이 증권사 PB 면접에서 합격하실 수 있는, 요거는 1차도 마찬가지고 최종 임원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중요한 건 영업력과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이 면접 가이드 영상을 살펴봤고, 저는 은행이든 증권사든 지금 실무 면접 단계에서 제 코칭 받는 분들은 거의 다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게 면접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어,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혼자 하거나 면접 스터디로 준비가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 해보세요.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하더라도 현직 출신인 저한테 코칭을 받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과거에 제 코칭 받은 분들이 합격을 했겠죠. 그래서 혼자 준비하거나 스터디로 뭔가 부족하다 싶으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제 링크에도 포함시켰고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저를 찾아오셔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찾아오셔서 도움 받으셔라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크몽이랑 송고에서 이제 불스메이커 또는 금연권 검색하시면 노란색 원숭이로 저를 찾아보실 수 있고, 구글이든 네이버든 불스메이커 치시면 어디든 나올 테니까 어떤 경로라도 저한테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금연권 취업 지금 이제 11월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꼭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꼭 금연권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